코로나 확진자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현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총력 대응 체계가 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여는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는 길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200개 의료기관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긴급하게 국립대병원 지부장 회의, 사립대병원 지부장 회의, 그리고 전담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부장 회의, 민간 중소병원 지부장 회의, 거의 모든 병원의 지부장 회의를 통해서 현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황들을 파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기 참여해 주신 현장 간부님들이 증언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이 의료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병상과 인력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준비해놓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먼저 시작을 해놓고 급격하게 확진 환자가 증가를 하니까 부랴부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상은 어떻게든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없어서 코로나 확진 환자 보려다가 일반 환자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유행도 4차례나 경험을 했고 이번이 5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번번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정부는 임시 방편으로 땜질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유행이 끝날 때마다 더 이상은 대유행이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나 혹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코로나19가 일정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오판을 하면서 준비를 잘 못했다라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제라도 인정하고 장기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장기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 2주만 멈추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의료,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주만 멈추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국내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이후로 3년 혹은 5년이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2주간의 멈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춘 기간 동안 어려워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은 반드시 100%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전 준비의 핵심은 첫째는 모든 대응을 10%의 공공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90%나 되는 민간의료가 함께 공동 분담하는 공공, 민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10%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확진 환자의 80%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7,000명이 넘어섰고 1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90%의 민간의료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10%의 공공의료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공공의료 기능이 거의 무너진 상황입니다. 미국 최초로 민간기업도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뉴욕 시장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약항고리가 끊어지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즉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가 과부하로 의료 대응 체계가 붕괴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공의료의 붕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도 확진자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만이 아닌 모든 환자까지도 치료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10 내지 15%씩의 병상을 확보하는 등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민간병원의 공공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충분한 병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병원이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병상 확보를 구걸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민간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화하는 것이 더 비용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장기전 준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부와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 대응 효율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해서 중증도별 신속한 병상 배정, 병상 운영 효율성 확보, 재택 치료자 관리의 매뉴얼 마련, 빠른 후송체계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방역과 역학, 재택 치료 환자 초기 관리를 위해 지자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또한 중환자 간호사 양성을 위한 집중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긴급하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대폭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노조가 줄기차게 의료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이후 인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우려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확충 승인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통과된 내년 예산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결위로 올라간 보조 인력 지원 예산 811원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가 지금 고스란히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구의 노정 합의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인력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합니다. 장기전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범사회적 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임시 방편적 땜질 처방으로는 장기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질병청,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 보건의료노조와 노동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응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범사회적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참여해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장기전 준비를 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 2주만 멈추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의료,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의 노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야말로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의 관건이므로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 대선 후보는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2번 격리자에게 전화해서 재택 치료 키트를 이용해서 산소포와 노화, 체온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전화해보면 재택 치료 키트를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반이나 됩니다. 받았다는데 전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귀가 어둡거나 재택 치료 키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셔서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서 병실을 왜 안 나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성희롱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 병원에서 병상 대기자 재택 치료 관리를 하던 중 중환자가 발생했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응급병상을 신청하고 보호자에게 119를 부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거나 보호자에게 119를 부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의료진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12일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에 잠을 못 이룬다는 의료진이 늘고 있습니다. 꽉 찬 병상에 반해 생활치료소는 병실이 반도 안 차 있습니다. 그나마 생활치료소에는 의료진이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거기는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생활치료소에 환자가 반밖에 안 차는지 아십니까? 입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은 안 되고 고도비만도 안 되고 관리 안 되는 당뇨 고혈압 환자는 입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병상이 없으니 집에서만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분들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병원에서 병상 대기반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이 생활치료소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뛰쳐서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의료진이 투입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K방역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들이 계속 생기게 될 텐데 이렇게 의료진만을 쥐어짜가지고 만드는 방역이 이대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공공병원의 의료진들이 사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 준중증 환자, 중등증 환자를 다 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원내에서 병동 전원과 퇴원이 하루에도 수차례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간호사들이 환자 이송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누누이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환자 배식과 식사 보조, 병실, 화장실 청소와 소독 업무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 중 끼니를 거르는 건 당연하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조 인력도 없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도맡아 한 지 한 달, 1년,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2번이 바뀌는 동안 복지부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중증 환자와 고령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간호 요구도도 한없이 높아져서 업무 강도가 2~3배 이상 가중되었고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 3~4시간이 지나도 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 있어도 병실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빈번하게 마지막 임종과 사체 관리까지 환자들이 하고 있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임종과 사체 관리를 하고 난 간호사들은 알아누워서 한 달 사이 체중이 현저히 감소된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피로감과 우울증으로 언제 현장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버텨달라고 조금만 더 참고 같이 가자고 하기에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 사직만이 살 길이라고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자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절규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 특히 간호 인력 확충,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임시 방편적인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들을 수립하고
진정성 있게 이해해야 현재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연세의료원 지부 지부장 김현태입니다. 원주연세의료원 지부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병원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원주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합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그 구심점에 이제 저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상급 중부권에서 중부권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중부권이라고 하면 경기도 일대,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대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등 응급 상황에 많은 외상이라든지 응급 상황에 특화된 병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1.5%로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위중증 환자 13병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1.5%를 플러스 1.5%를 해서 중등증 병상 13개를 더 설치하는데, 여기 행정명령이라고 내려온 걸 보면 저희가 위드 코로나 하면서 초기에 4%까지 하면 10,000명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초안을 작성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1.5%를 하면 3%인데 실질적으로는 위중증 환자를 보는 건 벤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고난이도의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 인력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담병원들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위중증 환자라고 평가되는 환자들은 상당히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위중증 병원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숙련된 인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병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오로지 병상 수에 매몰돼서 정확한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한 코로나 사태라고 명명되었을 때 중국에서 공터나 이런데 체육관 이런 시설에다가 간이막처럼 만들고 음압기 설치하고 이런 아주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숙련된 의료 인력들을 배출해내는 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 숙련된 의료 인력들을 어떻게 배출해낼 것인가, 또는 어떻게 교육시켜서 적절한 의료 인력들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행정명령서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행정명령 보면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고, 그 병상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음압기나 가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구절의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렇게 되게 잘 짜여져 있는 얘기들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보호자나 간병인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병원은 감염되고 있고, 그 병원이 감염되고 있는 와중에 또 치료는 진행되어야 되고, 위중증 병원들이나 그 많은 병원들은 환자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한 구절에, 정부에서는 어느 한 구절에 인력은 어떻게 수급해라라는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기계가 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보조적 역할을 하지 사람이 다 일을 수행합니다. 특히나 의료라는 서비스는
사람이 마음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감염이 됐던 원내에서 뭐 보호자 감염으로 또는 외래 환자 감염으로 인해서 원내 감염이 이루어질 때 보호자나 환자는 의료인을 탓합니다. 어떤 누구도 정부를 탓하거나 아니면 누구 때문에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병원 탓을 합니다. 그 불만 또한 올곧이 의료진들이 받아내야 될 숙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감당해내기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만둔답니다. 환자의 목숨을 나는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말을 할 때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또한 매일같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가지만 매일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병원에 코로나 대응 회의가 있는데 24시간 카톡을 켜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그제도 마찬가지 계속 카톡이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멈춰서 제대로 정비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재설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저질환자입니다. 그것도 상위에 있는 기저질환자입니다. 코로나세가 확산되면, 병원에 확산되면 사망자를 매일 카운트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멈춰서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현장에서 나오신 지부장님들과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정말 가슴 깊이 너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노정교섭에서 복지부는 11월 초까지 코로나 환자에 대한 인력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그 병원의 노정교섭에서 마련된 인력 기준에 대한 전달된 공문의 내용은 병원들에서 당연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권고뿐이었고요. 결국 현장에는 작년 말과 올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없이 전문가분들이랑 현장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흐름이 현재와 같이 될 것을 예견해 왔고, 실제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복지부와 중대본에서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노정교섭에서 만든 인력 기준을 적용시키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만큼의 환자를 현재 전담병원 병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약속은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눈을 감고 온 것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지자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의 공공기관 담당관실 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왔고요. 그럴 때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 남는 인력을 어쩌려고 그러냐,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현장에 채용 정원이 남아있고 결혼이 있어서 정원이 남아있지 않냐면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왔고요. 그리고 주무부서인 보건건강국에서는 정인력이 급하면 파견 의료 인력을 채용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정말 그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6개의 병원이 각기 다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다른 병원의 정원을 가져다 채용해서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파견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와 주시는 파견 인력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파견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드라마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코에다가 산소줄 꽂아서 이렇게 산소 공급하는 그 최소한의 산소 처치라든지, 정말 그 체열조차도 할 수 없는 이제 임상병리사라든지 저희가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직도 파견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항상 결혼이 있다라는 핑계거리가 저희 병원이었어요. 저희 경기도로 인천병원이었는데, 이게 간호사를 저희는 정말 쉴 틈도 없이 채용 공고가 하나 끝나면은 절차에 맞춰서 뭐 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왔고요. 꾸준히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인력 기준이라는 거를 맞춰지지가 않았으니까 현장의 업무 강도는 항상 최고조로 높아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환자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나 이제 이 업무 강도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다들 퇴사를 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의 정원이 뭐 결혼이 있다고는 하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정교섭에서 결정된 인력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솔직히 됐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준중증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환자들만큼이나 의료 인력들의 관심과 맨파워가 필요한 와상이나 치매,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그런 중등증의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선 간호인력이 이태원에 따른 정보조사나 고압산소요법을 포함한 인공호흡기 치료, 중간중간 CPR 상황도 터지고요. 그리고 환자 관찰, 대식과 식사 보조, 하다못해 기저귀 갈기, 체위 변경, 욕창 처치, 치매 정신질환 환자분들은 그 병실 안에서 저희가 못 움직이기가 묶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이 낙상이나 위험행동으로부터의 보호도 하기 위해 수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화장실 갈 때도 넘어지시지 않을까 저희가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증상이나 환자 상태에 따른 이제 각종 약물 처치,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또 이제 부작용이 나면 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치료제 처치 후에 부작용에서부터의 관찰이나 대처, 그리고 정기적인 이제 방역 이외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위생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시로 또 이제 방역이나 청소 같은 걸 또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의료 폐기물 박스가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니까 이 박스 만드는 것까지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검사나 환자 이송하는 거, 아니면 나가시기 전에 병원비 수납하실 게 있으면 병원비 수납하는 것까지 정말 일이 끝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말씀도 진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게, 제가 저희 기자회견 몇 번 했었지만 이거 매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병원에도 말씀드렸고, 지자체에도 말씀드렸고, 언론에도 말씀드렸고요.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언급드린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 현장에 넘쳐나는데, 병원은 이제 중등증 환자를 받는 전담병원으로 분류가 저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중등증이라는 그저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분으로 다 분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중증 환자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와상이나 치매,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이게 노정교섭에서 한 약속 소식이 어디로 갔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약속대로라면 현장에 수십 명의 의료인력들이 더 충원이 돼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게 그 노정교섭 하기 전과 똑같은 인력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재택치료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그 대면진료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 한정된 인력, 그 똑같은 인력 가지고 계속 하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재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가서 일을 해야지, 그냥 버티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다 알았으면서, 이런 상황임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심지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서 약속은 나 몰라라 하고 현장의 의료 인력들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는 중대본과 복지부를 위시한 정부를 규탄합니다. 노정합의가 해답이다. 철저하게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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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라.